오늘 교육은 찾아진 논문 다시 헤매지 말자. 논문 관리 한 번에 끝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앱스코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화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기능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앱스코란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또는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하게 됩니다. 450여 종, 굉장히 많죠. 그중 제가 8가지 앞에 보이시는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거나 종교, 전자책, 간호보건, 의생명, 언어, 교육학까지 다양한 각 주제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A라는 기관에서 모두 구독하고 있을 경우에는 A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이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 B라는 기관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 중 몇 가지만 구독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B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그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접속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기관에서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을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방법으로도 잘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중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구독하고 있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통해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클릭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때 검색을 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면 비즈니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셨을 때 데이터베이스 가장 마지막 단어로 Ultimate라고 붙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버전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티메이트,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와 같이 각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비즈니스 소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컴플리트 버전이다 하실 경우에는 컴플리트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저널 리스트, 여러분들이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이나 또는 다른 보고서 자료 유형과 같은 출판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유형과 ISSN, 출판사명, 출판사, 그리고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원문 제공되는 날짜, 딜레이 여부, 피어 리뷰된 여부, 그리고 국가,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여부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만약 내가 경영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리스트에서 찾아보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있는 경우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믹 서치라든지 또는 경영, 경제, 비즈니스든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또는 어떤 전자책이든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앱스코호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접속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접속하신 후에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는 소속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데이터베이스, 학술 저널, 이 저널 등과 같이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이 메뉴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떤 메뉴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당 부분 메뉴로 접속하셨을 때 검색창이 있거나 또는 색인이 있는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데이터베이스 명을 찾아주시거나 또는 검색창에 앱스코로 검색하시면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쭉 살펴보시면서 앱스코, 제공사가 앱스코이거나 또는 방금 보셨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다수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시날, 에듀케이션 소스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찾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시날, 에듀케이션 소스로 찾으신 다음에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접속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관련하여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웨비나 형식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 들어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 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술 데이터베이스, 앱스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관련된 학술 자료를 탐색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하실 때는 실제 이 원문을 저장하거나 또는 엑셀과 같은 이런 파일 형식에다가 나만의 레퍼런스를 정리해서 관리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원문을 하나하나 오프라인 PC에 다운로드 받으면 번거롭기도 하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또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내가 검색한 관련 항목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 페이지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법대로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시면 왼쪽 화면에 마이 페이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마이 페이지는 개인화된 기능으로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의 항목을 저장하거나 또는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북마크 기능 또는 내가 검색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활동 또는 검색이나 전원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알림 기능 등의 마이 페이지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랑 메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연구 주제 또는 나의 과제 주제별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북마크댐은 별도로 저장하고자 하는 논문을 빠르게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SNS의 좋아요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활동은 내가 최근에 검색한 내역, 조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 주실 사항은 최근 활동은 세션이 종료되지 않는 선까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세션을 열고 검색을 수행하였고 세션을 종료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근 활동에서 내가 검색한 기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로그인을 하셨더라도 검색했던 기록이 남아 있지만 X 버튼을 누르시고 세션을 종료하시면 세션을 종료하시고 다시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더라도 최근 활동은 리셋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활동은 세션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검색 기록이 남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알림은 전원 알림 또는 검색 결과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 개인화 기능은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안 하셔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을 이용하고 인용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개인화된 기능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신 다음에 계정 생성을 누르시면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정을 생성하시는 동안 저는 이미 생성해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생성하신 분들은 생성하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정을 생성하지 않는다면 마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 등을 사용이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만요. 로그인이 되지 않았네요. 제가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는 동안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창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이 오류나실 경우에는 쿠키 또는 캐시를 삭제하신 후에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계정에 잠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더 시도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셔야지 마이 페이지 기능 등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 관련해서 내가 검색을 하였다. 이럴 경우 북마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검색 결과 우측에 보시면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해당 책갈피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이 항목은 내가 생각했던 관련 항목이다. 이 논문은 내가 봐야겠다 하는 논문들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저장한 항목은 마이페이지 북마크되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저장한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 나는 이 항목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면서 레코드가 저장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인 PC를 사용하실 때 폴더 만들어서 이 폴더의 항목들을 저장하고 관리하시죠.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과제 또는 연구를 하고 있다. 기한,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명도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 폴더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 자료 내가 이 소셜미디어 보고서 또는 논문에 사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프로젝트 선택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추가해서 생성해놨던 프로젝트에 추가하시거나 또는 생성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새 프로젝트로 바로 프로젝트도 동일하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미 생성했던 소셜미디어 프로젝트에 지금 추가를 눌러주시면 해당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서 소셜미디어 폴더로 들어가면 방금 저장했던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항목을 프로젝트 내에서 삭제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손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검색한 결과를 하나하나 오프라인 PC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관리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북마크와 프로젝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북마크는 빠르게 하나하나 저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한 화면에 결과가 10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결과를 50개로 확장한 다음에 조금 더 검색 결과를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개를 살펴보시면서 앱스코스트는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결과 돋보기를 통해서 한 페이지에서 스크롤 다운하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개로 설정하신 다음에 50개씩 더하시면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총 100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왼쪽에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항목 또는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북마크에 저장하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추가하지 않고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50개 항목을 선택하였는데요. 만약 나는 추가적으로 51번부터 100번까지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서 선택 해제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페이지 2에서 선택하시고 가장 상단에서 이 아이콘을 통해서 또 저장하시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항목에 대해서도 한 번에 저장하고 프로젝트에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북마크에 제가 총 100개의 항목을 저장을 하였죠. 이렇게 저장한 항목은 마이페이지 북마크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한 항목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통해서 한 번에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면 제가 PDF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DF로 저장했을 경우에는 내가 저장한 139개 항목에 대해서 목차가 생성이 되고요. 목차에서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메타데이터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마크에 저장한 항목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엔드노트나 레포스와 같은 RIS 형식으로도 인용 정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테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RIS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도 지금 소셜미디어에 100개 항목을 저장하였죠. 이 저장한 항목에 대해서 한 번에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CSV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로 저장한 결과 잠시만요. 지금 제가 선택을 잘못하였네요. 이 페이지의 모든 항목 최대 50개로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은 지금 선택한 최대 50개 항목까지 사이트 반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CSV나 워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10개가 선택된 상태여서 엑셀 파일로 10개가 반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젝트에도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내보내기를 통해서 RIS 형식으로도 서지사항을 반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서 굳이 오프라인 PC에 다운로드하거나 하나하나 개별 반출하실 필요 없이 프로젝트나 북마크에 저장하시고 영구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메타데이터와 또 인용사항까지 반출해 보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로 여러 가지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최근 활동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검색했던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이 최근 활동에 남는 기록은 세션이 종료되면 리셋이 되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복잡한 쿼리 또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 개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 활동에서 검색 결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AND로 결합할 것인지 5월로 결합할 것인지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조합이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시면 해당 검색 두 개의 검색이 조합 AND 연산자로 조합해서 나타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내가 검색을 했는지, 언제 검색을 했는지, 검색 결과는 몇 건이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는 검색 결과를 조합해서 새로운 검색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최근 활동에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쿼리, 복잡한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하였는데 이 검색 결과 관련해서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는 다른 날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근 활동은 세션이 종료되면 결과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검색 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관련성 옆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검색 저장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이 검색 쿼리에 대해서 49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저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검색은 마이페이지 북마크댐의 검색 내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복잡한 검색 쿼리로 내가 검색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검색 저장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제목 검색 쿼리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검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은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검색을 실시하였는데 오늘은 총 49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물들이 또 출판될지 모르죠. 그런 출판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검색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요. 발행 주기는 매일, 매주, 매달 단위로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고요. 알림이 생성될 때 이메일을 받을 것인지 또는 알림이 생성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메일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 알림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49건 외에 새로운 결과물이 있을 때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알림은 마이페이지 알림에서 검색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림을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삭제도 가능하고요. 알림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알림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널 알림은 왼쪽에 보이시는 출판물 검색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 검색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총 9개, 8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로 접속을 하셨다 하는 경우에 출판물 검색을 들어가신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소셜 비헤이비어 이 저널을 찾고 있었다 하는 경우에 저널을 클릭하시면 저널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ISSN 출판사 정보, 발행 주기, 주제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권호별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권호에 투고된 20건의 여러분 논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저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고 이 저널에 새롭게 발행되는 출판물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알림 받고자 하는 이메일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 저널에 대한 알림이 생성되고요. 해당 저널은 발행 주기가 12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매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1월호만 발행이 되었는데요. 2월호가 발행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내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저널 알림은 알림에서 저널 알림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검색 알림은 알림의 검색 알림에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 화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페이지 개인화된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한 논문 결과를 저장하고 또 알림을 생성하는 방법, 최근 활동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